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제가 최근에 정강훈 목사님과 생방송 토론을 한다니까 좀 센세이셔널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냥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5+3 개혁 정책을 바탕으로 혁명 20일에 그걸 정강훈 목사님 수용해 주셨어요. 저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당이, 그분이 하는 자유통일당과 혁명 21이 총선의 모든 부분을 연대하기 위한 그런 이 합의서를 채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식으로 그 합의서들을 채택해서 이 총선에서 공동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합의의 성격이 그냥 단순하게 두 당이 이익을 위해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순한 이익을 넘어서 두 당이 이 총선의 범보수 진영 개혁 연대, 그냥 단순한 이 개혁 연대가 아니라 친북, 부패, 좌파 기득권의 집권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범보수 진영 개혁 연대를 제안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저 비리비리한 정당만으로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든 선대위원장을 누가 하든 간에 컨텐츠가 없는 저당이 단독으로 이 한국의 좌파를 저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야말로 기우제 지내듯이 이낙연이가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야당이 분열되어서 이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재명 진영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 이낙연 신당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낙연 신당이 힘이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가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의 판을 교란시켜서 총선을 어떻게 이겨볼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가면 갈수록 지금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지원해서 현 정부를 견제하겠다라는 이 지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황골탈퇴해서 현재 국민의 고통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들의 자신들의 사고와 관점에서는 이런 일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혁명 21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보수의 시각,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한참 40년 전이면 80년대 중반에 그 성장을 위주로 해서 그 성장의 과실을 다 밑에까지 안아서 골고루 잘 살자라는 지금 낙수 효과. 비록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이렇게 못 사는 사람조차도 성장의 과실을 취하게 되면 이전보다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그래서 이런 이 불균등한 성장 전략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 먹자.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안 통하잖아요? 저성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한국은행의 조사 내용에 보면 지금부터 갈수록 저성장이라서 한 번도 성장이 안 올라가고 1940년까지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끔찍한 결과지요. 성장만 지금 저조합니까? 수출, 내수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국가부채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금융위기가 임박하고 VF가 터질라고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분, 세습 사회가 되고 양극화가 극단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고 20대의 히키코모리가 54만 명이고 청년 백수가 수두룩하고 노인이 그냥 빈곤해가지고 노인 빈곤이 3분의 2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국민들이요, 기존의 성장 위주의 보수 전략, 거기에 기반을 둔 보수의 자유시장 경제, 뭐 밀턴 프리드먼 같은 그걸 지지하겠습니까? 절대 지지 안 하죠. 저 왕장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벌써 포착하고 이런 시대에 걸맞는
그야말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고 스포 15조, 그 중에 핵심 8가지를 5+3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5+3 정책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사회개혁만이 이 나라를 좌파의 손에서 구할 수 있고 적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혁명 21은 이런 급진적인 진보적인 사회개혁 정책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는 독자적인 핵개발 외에 한국을 구할 방법이 없다. 미국을 믿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딜을 칠 거고 김정은은 그걸 알고 미국을 끌어내기 위해 ICBM을 발사하고 내년에 더 심한 도발을 해서 트럼프와 호흡을 맞출 거다. 트럼프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그야말로 보수가 이제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걸맞는 현 시대의 패러다임, 즉 이 시대의 다수 대중이 생각하는 사회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한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은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각종 여러 정책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새로운 이 사회 협약이 돼야 된다. 즉 정치와 국민들 간의 새로운 협약이 돼야 된다. 미국의 뉴딜이라는 게 대공황 때 미국의 국민 다수가 지금 서민 빈민이 되어가는 속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한 것이 뉴딜 정책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딜이 미국을 살린 게 아니라 뉴딜이 없었으면 미국이 공산화 됐을 수 있죠. 대공황에. 그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한국도 이제 제2의 뉴딜 협약이 필요하다. 제가 문재인 때부터 이 한국형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대공황적 사고가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수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르는 2024년 총선에 앞서서 과감한 사회개혁안을 범보수 진영이 제안하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당신들은 망해라. 적어도 우리는 그 새로운 보수의 씨앗이라도 뿌리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곳곳에서 마을마다 이런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혁명 21만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님과 손을 잡고 또 정광훈 목사님과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갔어요. 모든 보수의 정파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황장수가 굉장히 좌파적이고 베타적이다 이러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확고한 우파의 DNA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우파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우파가 과감하게 급진적인 정책을 선택해서 이 사회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범보수 개혁연대를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잡다한 이해관계와 잡다한 논리에 휘말려서 뜯을 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해서 무너져가는 보수를 먼저 구하고 봐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We are